지난 시간에 금속의 네 가지, 가장 금속이 간단하죠. 네 가지 구조 중에 심플 큐빅하고 바디 센터드 큐빅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 이어서 스트럭처 메탈의 나머지 구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BCC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디 센터드 큐빅의 충진율이 68%다. 심플 큐빅이 얼마였죠? 52%였어요. 근데 심플 큐빅은 그렇게 관심 있는 그 구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스트럭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디 센터드 큐빅. 자, 오늘은 좀 복잡한 금속의 구조를 두 가지를 배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겠어요. 대부분 이쪽에 해당하는 그 구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구조는 앞으로 배울 세라믹의 구조에서도 역시 기본 구조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것도 많고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구조입니다. 금속의 단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 한 가지입니다. 구조가 Face Centered Cubic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FCC라고 불러요. 그럼 Face Centered Cubic은 뭐겠어요? Face니까 Face는 면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방체를 생각하면, 주사위 같은 큐빅을 생각하면 6면이 있죠. 바디 센터드는 채심이었어요. 그 부피의 가운데 들어가 있었죠, 원자 하나가. 그러면 페이스 센터는 면의 중심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면이 전부 6개가 있기 때문에 6면의 중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뭐 알루미늄, 구리, 골드, 금, 그 다음에 납, 니켈, 플래티늄, 백금, 실버, 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되게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죠. 백금, 금, 은, 뭐 이런 것들이 속해요. 노블 메탈 쪽이 여기 많이 속해요. 그리고 이런 귀금속은 옛날부터도 귀금속은 물론 그 변치 않는 게 귀금속이겠지만 우선 그 금은세공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잘 늘어나고 가공이 쉽죠. 가공이 돼야 되잖아요. 귀걸이 같은 정교한 모양을 만들려면 늘어나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해야 되죠. 이제 그런 특징이 구조에서 나와요. 자, 그럼 구조를 보면 여기 빨간 원자로 이제 그려놨는데 이것을 보기 어려우니까 이 유니트 셀에서 보면은 요 코너에 하나씩 8개가 있고요. 이것은 심플 큐빅일 때 그랬죠. 그 다음에 바디 센터드 큐빅은 이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는 가운데는 없어요. 채심엔 없고 대신 6면의 가운데, 중간에 다 있게 돼요. 상상이 되죠? 자, 그것을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의 원자니까 그것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하드 스피어 모델로 해서 닿았다고 생각하면 여기인데 이것은 유니트 셀 바깥쪽도 부피가 들어가 있죠. 유니트 셀만 딱 잘라서 그린 그림이 이 가운데 그림이에요. 보여요? 자, 보면은 항상 이런 구조를 공부할 때는 뭘 보라고 했냐면 원자가 어디서 닿고 있고 그것이 유니트 셀의 한 변과 어떤 관계가 있나를 먼저 살펴보라고 그랬죠. 항상 그 숙제에도 문제도 나오지만 처음 보는 구조라도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떤 수리적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원자가 어디서 닿고 있고 그 중심 간의 거리가 그 밖에 유니트 셀의 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게 키예요. 어디서 닿아 있나. 여기 보면 어디서 닿아 있죠? 원자들이 닿아 있는 데를 보면 가장 간단하게 이 변과 이 원자 간의 반경 R과의 관계를 구해내려면 어디서 보면 좋겠어요? 여기 보이죠? 면에 대각선이 닿고 있죠, 서로. 원자가 어디서 닿아요? 여기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여기서 닿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닿는다 하면은 대각선, 면의 대각선 얘기 되면 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루트 2 A가 될 거고, 루트 2 A는 반경으로 치면 뭐하고 같죠? 4R과 같겠어요. 관계식이 나오죠. 그럼 다 풀려요. 자, 그러면 이 유니트 셀 안에는 원자가 몇 개 들어가 있나요? 4개? 몇 개 들어가 있죠? 3개? 4개죠. 자, 코너가 8분의 1쪽 사과가 8개가 있어서 하나 여기 써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면이 6개인데 사과 반쪽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저 4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원자의 자리가 다 레티스 포인트가 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이게 레티스 포인트면은 여기서 가면 여기 그만큼 가면 또 있죠.
어떤 거를 연결하든지 이게 레티스라는 뜻은 주위 환경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만큼 가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레티스 포인트인데 그만큼 가는데 없다 그러면 이 자리 레티스 포인트가 아니죠. 그걸 옮겼을 때 알잖아요. 없다는 걸. 그래서 반드시 주위 환경이 똑같은 그런 포지션이 레티스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다 레티스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점점 공부를 해가면 이런 코너들은 하나의 레티스 포인트예요. 다 레티스 포인트가 같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니트 셀의 벡터거든요. 이 변들을 이루는 하나의 길이가 똑같은 AA가 있죠. 그러나 X축, 보통 3차원에서는 이쪽을 X축, Y축, Z축으로 잡는데 X축으로 이만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일로 옮겼을 때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이 점하고 같은 점이에요. 또 이 꼭지점은 다음 주사위에 바로 이 점이 되죠. 이 점도 이렇게 옮겨오면 주사위에 다음 저쪽 주사위에 요 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꼭지점들은 다 같은 자리예요. 레티스 포인트로 보면. 그래서 레티스 포인트가 그게 하나가 있어요. 같은 자리예요. 이걸 대표하는 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쪽 면들이 있어요. 요쪽 면. 요거하고 요거가 같은 자리예요. 서로 마주보는 면의 가운데. 왜 그러냐면 이걸 일로 옮겼을 때 요 점하고 요 점은 같이 따라 이렇게 오죠. 요 점하고 요 점은 다른 점이에요. 레티스 포인트로 보면. 이거하고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요 세 레티스 포인트는 다른 점들이 하나가 끌어왔을 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끌려와요. 그래서 요거가 하나의 레티스 포인트. 그러나 이걸 이렇게 옮겼을 때 요 점이 여기로 오죠. 요 점도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오죠. 그래서 이 점들을 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옆에 있는 가운데 바닥에 있는 점은 같은 자리예요. 그러나 요 점하고 요 점이 하나 같은 자리, 요 점하고 요 놈이 같은 자리, 요 놈과 요 놈이 같은 자리. 그래서 레티스 포인트로 보면은 4개의 점이 나와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하나의 구조를 더 본 다음에 그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 때 이 레티스 포인트의 의미가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니트 셀의 의미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잘 알려고 했는데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이따 나오게 돼요. 지금 말했던 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아토믹 패킹 팩터가 나오죠. FCC의 패킹 팩터가 여기 보면 계산하는 법은 A 3승분의 3분의 4 파이 R 3승인데 R과 A의 관계가 이렇게 아까 대각선 길이에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4개가 있죠. 한 유니트 셀 안에 원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다.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이 하면 쉽고 A는 지워질 거고 0.74가 나와요. 0.52, BCC의 0.68, FCC는 0.74. 이게 가장 치밀해요. Face Centered Cubic. 이게 가장 여러분이 탁구공 하나의 사이즈 갖는 탁구공을 가지고 쭉 가장 여러분 보러 치밀하게 쌓으라고 하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더 치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사이즈의 원자를 가지고 한 사이즈의 굴을 가지고 가장 충진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겠지만 이거 이상 치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게 치밀한 구조입니다. 금속은 이런 구조를 갖기를 좋아하죠. 그럼 옆에 많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non-directional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진율이 제일 높은 구조가 지금 여러 구조 중에서 금속 중에서 이 FCC 구조예요. 그래서 아토믹 패킹 팩터가 74%입니다. 그걸 계산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자, 지금 금속의 3가지 구조를 했는데 4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남은 구조가 있죠. 그 남은 구조는 이 FCC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구조예요. 굉장히 에너지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삐딱 조금만 잘못하면 FCC가 요 다음에 배우는 걸로 바뀌는 재료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비슷해요. 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출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HCP, 헥사고널 크로스팩트 스트럭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FCC는 쉽게 넘어갔죠. 사실 FCC는 면심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니까. 그러면 유닛셀 안에 4개의 원자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닿느냐? 원자들이 다 있는 데는 면의 대각선 방향으로 다 있다. 그 다음에 그때 BCC는 원자가 어디서 다 있었죠? 부피의 대각선 방향으로 다 있었죠. 이건 면의 대각선 방향으로 다 있어요. 그 차이만 있어요. 자, 요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구조인 이제 HCP로 가기 위해서 요 스태킹을 한번 봅시다. 스태킹 시퀀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태킹 시퀀스라는 것은, 스태킹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인다는 거니까, 적층을 한다는 얘기니까 적층의 순서를 말해요. 자,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자, FCC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또 다음 구조, HCP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이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탁구공을 생각해서요. 여러분이 탁구공 똑같은 사이즈를 나눠주고 가장 치밀하게 쏴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선 이 녹색이 가장 밑바닥면의 탁구공이에요. 저거보다 치밀하게 쌀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하면서 정삼각형을 이루면서 계속 붙여나갔죠. 벌집 모양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부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위에 또 똑같은 탁구공을 쏴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 좋으라고 색깔을 두 번째 층을 파란색 탁구공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어디다 쌓겠어요? 이 위에다 바로 쌀까요? 아니죠. 치밀하게 하기 위해선 이 골에다가 쌓겠죠. 자, 근데 골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다도 있고 여기다도 있죠.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치밀하게 쌀려면 여기다 하나 붙이면은 여기다 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쌓고 계속 이렇게 쌓아가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붙이는 게 가장 치밀하다 보면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는 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두 번째 층에. 쌓을 수 있어요? 없죠. 틈이 안 생겨요. 이제부터 어려워지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두 번째 층을 선택을 합니다. 요 자리와 요 자리가. 근데 요 자리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리들, 요런 자리들만 다 선택을 하게 되고요. 요런 자리들은 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자리를 B라고 하면 요 자리는 우리가 C 자리라고 해요. 그러면 B 자리에 다 두 번째, 예를 들어 C 자리를 쌓아도 돼요. 그럼 요 자리가 B가 되겠죠. 두 번째 층을 B라고 한다면.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쌀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선택한 자리를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쭉 쌌어요. 그럼 여기도 원자가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도 있겠죠. 이건 보이라고 빼놓은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층을 쌓아야죠. 이번엔 또. 계속 쌓아야죠. 자, 세 번째 쌓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쌓을 때는 다시 요 세 번째는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남죠. 두 군데가. 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한 번도 쌓지 않았던 C 자리죠. 요 자리는 어떤 자리죠? A가 있던 자리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초이스가 생겨요. B까지는 아무데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세 번째 층을 쌓을 때는 내가 이 C 자리에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C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A로 올 것인가 두 군데 초이스가 생기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FCC 스태킹이라는 것은 C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FCC 구조가 나와요. C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건 뭐랬죠? 우리가 3장을 배울 때부터 얘기했지만 규칙성이 있는 것만 생각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성만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A, B, C로 쌌으면 그 다음에도 또 C가 생기면 두 군데 자리가 생길 거예요. 그 자리는 C를 쌓고 나면 A와 B가 생기겠죠. 그러면 A, B, C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쌓아야 될까요? A로 오죠. 계속해서 A, B, C, A, B, C, A, B, C 이런 계속 반복해서 쌓아야지만 결정의 규칙성이 생기겠죠. A, B, C, A, B, C, A, B, A, C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결정이 안 생기겠죠. 한 번은 이렇게 가다가 원자가 다음 층에서는 삐뚤어 가니까. 그래서 한 번 결정을 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A, B, C로 쌓는 적층 방법으로 나온 결과물이 FCC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좀 혼동스러워요. 그 혼동스러운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FCC를 봤을 때는
주사위였잖아요. 주사위라는 것은 뭐예요? 정육면체죠. 그리고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보면 이게 벌집 모양이잖아요. 벌집 모양 같이 이렇게 해놨죠. 벌집 모양을 쌓았는데 이거는 이게 삼각형의 모양이 있죠. 120도씩 차이가 있잖아요. 이 원자 세 개를 보면 120도 차이가 있죠. 120도씩 쌓이는 거를 이렇게 삼각형을 쭉 쌓았는데 거기서 직각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좀 생소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걸 보고 가죠. 여러분이 지금 아까 FCC는 이런 정육면체 직사각형, 정육면체 그 주사위였어요, 모양이. 근데 저것은 삼각형 모양인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주사위인데요. 주사위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사위를 어떻게 봤죠? 대각선 방향으로 보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면심에 이런 이제 이게 안쪽에 저쪽 면이 있겠죠. 면심에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원자를 그려보면 다른 색깔로 그려보면 만약에 요 밖에 면에 면심에 이렇게 원자가 있다면 저 뒷면 쪽에 이쪽에 이런 면에 밑에 면에도 원자가 중심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도 원자가 이렇게 있겠죠. 꼭지점들에 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주사위에. 자, 이 모양을 놓고 보면 이 모양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같게 나오죠. 자, 이제부터는 3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를 확 열어야 돼요. 안 쓰던 머리를 열어서 써야 돼요. 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꼭대기층이 주황색 원자라면 그 밑에 파란색 원자가 여기라면 그 밑에 녹색 원자는 요게 되고 그 밑에는 다시 주황색 원자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꼭지가 저쪽 뒤에 있는 꼭지랑 네 번째 층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꼭지점에 있는 C 원자가 저쪽 대각선 꼭지에도 나타나게 되고 이걸 꼭지 방향으로 보면 이 모양이 보이겠죠. 이해가 좀 되나요?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 삼각형의 형태를 갖고 차곡차곡 쌓았는데 거기서 FCC 격자 구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뭐 모양을 만들어서 유니트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유니트셀을 뭐라 그랬냐면 스몰리스트, 작아야 되지만 그 구조를 대표하면서 작아야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컨비니언트하다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편리해야 돼요. 이런 좌표계보다는 직각 좌표계가 이게 더 편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보는 게.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격자 구조를 이런 삼각형 모양에서 택하지 않고 이런 모양에서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계속 점점 이제 여러분의 머리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FCC하고 HCP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눈치를 챘겠지만 HCP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면 세 번째 층부터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죠. A, B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A 자리로 가느냐 C 자리로 가느냐. 근데 우리는 FCC에서 선택을 C로 간 거예요. 그래서 스태킹 시퀀스를 쓰라 그러면 FCC는 A, B, C, A, B, C 이게 스태킹 시퀀스예요. 그러면 HCP, 헥사고널 크로스 팩트 스트럭처는 여러분이 상상하면 스태킹 시퀀스가 어떻게 될까요? A, B, A, B, A, B, A, B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차이점을? 세 번째 층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 층까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층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원자 간의 거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두 개가.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두 개가 그 성장 과정에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차이가 나면은 FCC가 HCP하고 섞여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HCP를 공부해 봅니다. 이 구조 두 개가 앞에 BCC하고 심플 큐빅은 아주 간단하고요. 이 두 개는 뭐 지금 시작을 막 했지만 이걸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더 많이 볼 건데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따라와야지 계속 재밌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HCP, 헥사고날 크로스펙 헥사고날 크로스펙트의 약자로 HCP예요. 자, 헥사고날이 무슨 뜻인지 알죠? 육각형을 헥사고날이라고 그래요. 자, 육각형 모양이 여기 있죠. 원자 하나로 보면 이게 다 요 원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다 60도 간격으로 딱 있죠. 자, 헥사고날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적층을 할 때 가장 치밀하게 한 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거보다 더 치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째 층을 아까 말한 여기냐 여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를 B층이라고 하면 파란 걸 B층에다 올려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인데 어디다 올려놓은 거예요. A 자리에다 올려놨죠. 그래서 올려놓은 걸 그려보면은 이걸 상상을 해보면 이거의 가운데 층에는 이 파란 게 있고 제일 위층에는 다시 올라오죠. 똑같이. 그러니까 육각 기둥 속에 세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입니까? 위에 밑에 이 6개, 7개의 원자죠. 7개의 원자가 밑에 그려 있고요. 거기에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데죠. 무게중심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저쪽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 다음에 저 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하나씩 있죠. 위에. 그게 파란 자리가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다시 이거를 쭉 올렸을 때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한 변의 길이가 이제 달라졌어요. 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하면 육각형인데 그러면 이 높이가 나오는데 이 높이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구할 수 있겠죠. 여기하고 여기에 중심하고 이거하고 했을 때가 정사면체를 이룰 거 아니에요. 여기 삼각형의 중심에 딱 올려놨으니까.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에 정사면체의 뿔의 높이에 사각뿔의 높이의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거 기하로 풀어야 돼요. 자, 어떻게 푼다? 어디서 푼다? 여기 오니까 벌써 어려워졌죠.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어디서 닿는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다 풀어봐야겠죠, 여러분이. 이거 못 풀지는 않을, 이제 못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단순한 기하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원자가 어디서 닿느냐. 원자가 닿대는 것은 중심을 이은 거리거든요. 그것이 밖의 외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게 키예요. 어느 구조에서나.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숙제에도 나와요. 처음 보는 구조에 대해서 풀라고 나오는데 빨리 푸는 사람은 5분도 안 걸려서 풀어요. 못 푸는 사람은 하루 이틀을 가도 못 풀어요. 그걸 못 찾아내기 때문에. IQ 테스트 같기도 한데 자기 머리 한번 테스트 해볼 겸 꼭 숙제 가서 끝까지 매일 배우는 걸 조금씩 풀어보세요. 하루에 한 2-3문제씩만 풀면은 하루에 2-3문제 풀면 뭐 일주일이면 다 풀겠지만 한 2주일이면 충분히 풀어요. 자, 이 구조 이제 보이죠? 잘 보세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태킹 시퀀스는 아까는 ABC, ABC였는데 HCP, 헥사고날 크로스펙트 구조는 AB, AB, AB예요. 자, 공부할 게 많은데요. 아까 FCC는 뭐의 약자였죠? Face Centered Cubic이었죠. 가운데 C가 Face Centered였죠. 면심이라는 게 면의 중간이라는 게요. 여기에 HCP가 헥사고날 센터드 큐빅인가요? 헥사고날 아니죠. HCP는 뭐라고 돼 있어요? 헥사고날 클로즈 팩트. 클로즈 팩트라는 것은 패킹이 아주 치밀하게 돼 있다는 얘기네. 크로스 서로 붙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FCC도 크로스 패킹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FCC에서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으로 불러요.
이렇게 돌려놓고 큐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놓고 보면 페이스 센터에 원자가 위치하니까 그렇게 명명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럼 크로스 팩트 스트럭처라는 것은 금속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를 치밀하게 충진해서 만든 구조는 두 가지가 있죠. FCC도 이름은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지만 그것도 크로스 패킹에서 나온 겁니다. 최대한 밀집을 해서 만든 거예요. HCP는 이름 자체에서 크로스 패킹이라는 말이 나와요. 알겠어요? 단 세 번째 층에서만 삐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원자 100개를 가지고 구조를 만드는데 원자를 100개를 치밀하게, 결국은 이게 뭐예요? 치밀하게 만든 이런 판, 이런 밑에 그림이 솔리드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탁구공을 갖고 여러분이 만들려면 한 판을 갖다 밑에 판에서 다 붙여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쫙 붙이죠. 그런 걸 여러 개를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갖다가 그냥 위에다가 고래다가 차곡차곡 쌓으면은 가장 치밀하게 되겠죠. 상상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다르게 쌓아 올라가는 방법이 FCC였고요. 두 번째만 다르게 하고 첫 번째랑 다시 오는 게 ABAB로 쌓아가는 게 그게 HCP 구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이 충진율이 아까 FCC는 0.74라고 그랬어요. 이 HCP의 충진율은 얼마가 될까요? 한번 IQ 테스트 같은 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FCC랑 같아야죠. 뭐 이거 몰랐다고 내 IQ 낮다고 너무 비관하지 말고 이렇게 쌓아가는 건가 고래 갖다 붙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많은 원자를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같은 부피를 이루기 때문에 원자 수는 같고 그래서 당연히 충진율은 같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간적으로 머리를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자꾸 질문하는 건데 그래서 충진율은 여기 보는 것처럼 0.74가 나오고 A분의 C의 길이는 루트 3분의 8, 1.633이 나옵니다. 루트 3분의 8에 계산해 보면 정확히. 자, 여러분이 이런 거는 그 숙제에 다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원소들은 이제 카드뮴이나 매그네슘이나 타이타늄이나 징크 이런 재료들이 원소들이 금속 재료들이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는 게 BCC, FCC, HCP 구조를 가져요. 뭐 폴로니움 같은 것은 별 관심이 없다고 그랬고요. 심플 큐브의 구조를 갖는. 자, 이제 여기서 놓고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하나를 더 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계산하는 게 나오니까 여러분 이걸 따라가서 해봤지만 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구조는 굉장히 원자가 많이 들어가 있고 복잡하잖아요. 원자가 저기 보면 유닛셀당 이렇게 잡으면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유닛셀이라는 것은 이런 육각형을 갖다가 똑같은 거를 갖다 여기에다 갖다 붙이고 같이면 상상할 때 벌집 모양으로 뚝뚝 들어가면 전체가 꽉 차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 보면은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유닛셀을. 물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보통 보편적으로는 이거보다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렇게 잘라내는 거죠. 요렇게. 3분의 1 쪽만. 3분의 1 쪽만 자르는 거예요. 요쪽만. 그러면 여기도 옆에 걸 붙이면 요런 게 또 나오겠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6개로 할 거가 아니라 요렇게 하면은 요거 속에 원자 하나 들어가 있는 이게 좀 비스듬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거 하나만 잘라내면.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할 때 이런 거를 갖다 계속 붙여가도 아까 모양 똑같은 공간을 구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HCP는 아까 같은 풀 HCP 그런 유닛셀보다는 이렇게 간소한 유닛셀을 더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해가 돼요? 이 그림이? 자, 알겠죠? 요 삼각형에 이게 채심에 있는 거죠. 요 삼각형에 채심에 있어요. 요 삼각형에 채심은 올라올 수가 없죠. 이거하고 부대껴서. 아까 봤죠? 옆에 있는 그 골에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를 채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앞으로 한 20분 설명할 거예요. 물론 나중에 비디오를 보고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번 따라오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이 해보면 알지만 여기 74% 0.74가 나오는 건 똑같고요.
요걸 아까 빼먹었네. FCC에서도 nearest neighbor가 몇 개냐 하면은 당연히 요 가운데 거 하나를 보면은 요런 가운데 거 하나를 보면은요. 주변에 몇 개가 있죠? 자기 층에 6개가 오죠. 주변에 6개가 오죠. 위에 몇 개가 있어요? 요거를 덮고 있는 게 파란 게 3개가 있죠. 그럼 저 아래쪽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근데 자리는 요 주황색이 있겠죠. 요 아래쪽에는. 그죠? 그러면 하나의 원자를 몇 개가 쌓고 있죠? 예. 탁구공을 가서 해보면 알지만 원자 하나를 갖다가 최대한 쌓을 수 있는 게 12개예요. 꽉 쌓여 있어요. 12개가. 알겠어요? 12개가 꽉 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션 넘버는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하나의 주변에 12개가 쌓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HCP도 똑같죠. 자기 면에 6개가 쌓고 있고 위에 골에 3개가 있고 밑에 골에 3개가 있는데 위하고 아래 골이 같은 자리라는 것만 차이가 있죠. 몇 개겠어요? 코디네이션 넘버가 12입니다. 12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머리와 여태까지 그 자꾸 정의를 내가 잘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제목이 뭐였냐면 이것의 구조의 제목이 헥사고널 크로스 팩트 스트럭처예요. 내가 지금 아웃 오브 스크린이네. 헥사고널 크로스 팩트 구조라고 그랬어요. 구조. 여러분이 처음에 레티스를 갖고 배웠죠. 레티스라는 말을 배웠죠. 레티스가 뭐였죠? 정의가? 레티스의 정의가 뭐였어요? 레티스 포인트의 정의가 뭐죠? 레티스라는 것은 레티스 포인트를 연결해 놓은 3차원적인 것을 레티스라고 하고 레티스 포인트라는 것은 모든 주위의 환경이 똑같은 점을 레티스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원자가 있는 자리를 레티스 포인트로 잡아요. 그때 레티스 포인트가 가운데 잡아도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점은 무수히 많지만 레티스 포인트를 지정할 때 우리가 원자 자리를 잡는 게 편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레티스 포인트가 어딘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레티스 포인트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주위 환경이 이게 레티스 포인트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를 해야 되죠. 자, 이만큼 갔을 때 있고 여기서 이만큼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있어요. 저 위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안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여기에 갔을 때 없다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입니까? 아닙니까? 얘하고 주위 환경이 같아야지만 이것들이 레티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원자가 이거는 있어요, 여기. 요만큼 가면 있죠? 자, 여기서 요만큼 갔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안 보이죠? 그러나 그려보면은 여기에 이만큼 하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만큼 벡터 가면. 잘 안 보이지만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레티스 포인트가 돼요. 자, 보세요. 요게 레티스 포인트일까요, 아닐까요? 요게 레티스 포인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여기 갔죠? 이건 레티스 포인트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은. 이거 레티스 포인트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네. 이게 레티스 포인트라면 레티스와 레티스 포인트를 연결하는 것은 레티스 벡터니까 그만큼 하면 또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게 요 삼각형의 꼭지점, 무게 중심이죠? 꼭 요거 3개 위에 딱 올려놨잖아요, 고래. 그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갔을 때 이 높이 방향 벡터로는 이만큼 반 갔죠? 그러면 요게 같다면 거기서 또 반 간데 이 면상에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요게 중심이면 요게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면 여기서 이만큼 갔으면 그만큼 가면 여기 가면 여기가 있어야 되죠. 이 원자가. 무슨 말인지 잘 보이나요? 자, 따라오라고 그랬죠. 어려워지니까. 이게 레티스 포인트라면 레티스 포인트가 이것들이 레티스 포인트라는 건 여러분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레티스 포인트라면 여기서 이 연결한 같은 거리 상에도 또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연결한 거에 같은 거리면 어디예요? 이 면의 중간이죠. 어쨌든 이 높이가 이만 반이니까 그만큼 가면 이 면상이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 면상에 이거에 대응하는 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요 가운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위에서 투영을 해봐요. 이 사변형을 이런 것을 120도짜리를 밑에다 이렇게 투영해 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가면은 반 가면 어디 가요? 여기죠. 이쪽으로는 2분의 1 갔으니까 2분의 1 가면 이 면상이죠. 그럼 여기서 저기 C축만큼 올라가면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맞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레티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점점 어려워지죠. 여러분이 이제 정의를 얼만큼 이해했느냐, 꼭 이해한 것 같지만 내가 이해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다른데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정말 내가 이해한 거예요. 내가 이해했구나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응용이 되고 딴 것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정말로 이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냥 워딩으로 말로 배울 때 레티스 포인트라는 것은 주위 환경이 다 똑같은 원자의 자리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유니트 셀은 smallest convenient 셀이다. 말로는 다 해요. 그런데 찾으라고 했을 때 진짜로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정의를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말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늘 하는 얘기가 외지 말아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하고 갑시다. 레티스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이것은 레티스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배웠던 심플 큐빅, BCC, FCC는 모든 원자점이 나왔던 자리가 다 원자들은 레티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레티스가 나오는데요. 한 다음 주 정도 가면 배울 텐데 그것은 구조 이름도 되고 레티스 이름도 되고 그러니까 FCC 레티스도 되고요. FCC 스트럭처도 돼요. 여기서 뭐라고 불렀죠? 헥사고날 크로스펙트 스트럭처라고 불렀죠. 그러나 헥사고날 크로스펙트 레티스라는 것은 없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구조는 있지만 레티스로 볼 때는 레티스는 그 구조를 이루는 아이덴티컬한 그 레티스 포인트로만 구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크로스펙트 구조는 이게 들어가야지 크로스펙트인데 레티스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빠져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잘 들으라 그랬죠. 이 한 점에 이게 항상 따라다니고 이 한 점에 이게 하나 따라다니죠. 이 두 점을 합친 게 하나의 레티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레티스 포인트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레티스 포인트는 주요 관계가 다 똑같아요. 이게 레티스 포인트면 거기서 이만큼 벡터가 인데 원자가 하나 혹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서 그만큼 가면 혹으로 붙어 있어요. 여기서 혹으로 가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레티스 포인트 하나에 원자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쭉 모아서 하나의 짝으로 보면 거기들은 다 레티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레티스로 볼 때는 이게 빠진 구조가 되겠죠. 가운데 게. 그래서 이것을 심플 헥사고날 레티스라고 불러요. 심플하죠. 가장 단순하죠. 헥사고날이라는 것은 육각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레티스로 헥사고날 크로스펙트 구조는 레티스 명으로 얘기할 때는 심플 헥사고날 레티스가 됩니다. 자, 스트럭처하고 레티스의 차이를 여러분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레티스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 레티스 포인트에 여길 잡아도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다 하나씩 그 자리에 가서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레티스 포인트에 이렇게 두 원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걸 무시하면 되죠. 레티스 포인트로 볼 때는 두 개가 합친 게 하나의 레티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점을 갖다가 이 점은 이걸 갖다 레티스 포인트 갖다 할 때 따라 붙는데 어떻게 따라 붙냐? 여기서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면 여기서도 이만큼 가서 이만큼 가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붙어진 게 하나의 레티스입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유니트 셀 안에는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충진율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처럼 원자는 몇 개 들어가 있냐면 이게 온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너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은 120도, 120도, 60도, 60도 뭐 해서 다 더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안에는 원자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충진율은 똑같다고 그랬죠. FCC 아까 74%죠. 거기 원자 몇 개 있었죠? 4개 있었죠. 기억나요? 사과 반쪽짜리 6개, 8분의 1쪽짜리 8개. 그래서 FCC의 유니트 셀 안에는 원자가 4개가 있었죠. 자, 요 안에는 원자가 2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충진 구조고 충진율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피는 저 육각형의 부피는 육각형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사각기둥이죠. 저 부피는 FCC의 몇 배가 될까요? 2분의 1이죠. 뭐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충진율을 갖고 있는데 원자 수가 반이면은 반의 부피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충진율이라는 게 뭐예요? 부피분의 원자의 부피잖아요. 근데 충진율이 똑같다면은 원자가 2개가 있으면 2개가 차지하는 부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물론 그때 보면 한 변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러나 부피는 같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막 머리가 막 돌아가죠? 안 쓰던 머리들이.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아직도. 엄청 많아요, 아직도 보면. 자, 이제부터 또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요. 계속 따라와야 돼요. 어렵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은 충분히 끌고 가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말고 자꾸 자기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해보려고 좀 하세요. 여기다 이제 그려놓은 걸 갖고 그냥 이용해 봅시다. FCC를 그렸는데 포인트를 이렇게 그릴게요. 원자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를 자꾸 검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코너에 있는 거 8개 그렸죠? FCC. 자, 어디 그려야 돼요? 면심. 여기. 여기. 또 요쪽 면의 면심. 저 뒷면의 면심. 그 다음에 남은데 요 옆면의 면심. 또 요 면의 면심. 이렇게 그리면 다 맞죠? 저걸 중심을 그냥 한 점으로 표현했어요. 원자 자리를. 이 안에 지금 원자가 몇 개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있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조금 요 코너에 있는 원자가 포함하고 있는 면이 닿는 면이 3가지가 있죠. 어떤 면이에요? 이 앞면, 밑면, 저쪽 옆면이죠. 저런 면은 안 닿잖아요. 그죠? 그죠? 자, 요 점하고 요 3면 다 갖고 있는 면의 중심에는 원자들이 있죠. 그 원자의 사이의 중심거리를 한번 이어봅시다. 이렇게 이어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쪽 꼭지점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여기서 해당하는 것은 요게 있고요. 요게 있고요. 이렇게 3면하고 접해 있고 거기 결국은 저게 뭐예요? 원자끼리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원자를 아까 이렇게 그리면 면심에서 붙는다 그랬으니까 이 원자하고 이 원자가 다 있죠, 서로.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가장자를 한번 2개끼리 이렇게 이어봐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으니까 이거하고 이쪽 끝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이었는데 자, 저 모양이 입체로 보이나요? 어떤 모양이 보입니까? 응? 이 변의 길이들은 다 어떨까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죠? 얼마예요? 대각선, 면의 대각선의 반의 길이죠. 모든 길이가 다 같죠? 자, 이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삐뚤어진 길쭉한 육면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면이 6개죠. 저거를
아까 대각선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은 대각선에서 그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결국은 이 주사위의 대각선에서 본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원자가 하나 있고 주변에 아까 A, B, C, A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게 A 자리면 이게 A 자리겠죠. 요게 B 자리에 있는 원자고 요게 C 자리에 있는 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 위에 세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 위에 아까 세 개 있었죠. 그 다음에는 그 틈새에 또 세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거를 이으면은 원자 8개로 이 모양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막 머리를 안 쓰다가 쓰려니까 쥐나죠? 입체가 보여요? 이제 3장은 입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모양은 여러분이 가서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요 사면, 그러니까 육면체죠. 요런 부피, 노란색으로 그린 부피를 계속 쌓으면 공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또 갖다 붙이면은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보이죠? 빠짐없이 공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잡는다면은 A축, B축, 뭐 C축을 잡으면 한 변의 길이가 A, B, C고 각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 노란 거를 유니트셀로 잡을 수가 있어요, FCC에. 자, 저러면 아까 여러분이 A, B, C, A, B, C로 적층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본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HCP가 어떤 방향이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방향으로 지금 유니트셀을 잡았죠? 그래서 육각형 모양이 나오잖아요. FCC도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ABC, ABC로 쌓았기 때문에 이게 B층, C층, A층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이 대각선 방향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HCP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쌓았을 때 거기서도 요 하나의 유닛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갖다 계속 붙여나가면 전체 공간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왜 이거를 유닛셀로 안 잡았을까요? 컨비니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는 이게 편하거든요. 직각좌표계 우리한테 편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노란 것만 딱 따지면은요. 저 노란 거에 원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8개가 코너에 있잖아요. 저 노란 거에는 원자가 몇 개가 포함될까요? 골치 아프죠? 저 노란 게 유니트셀 안에는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런 원자들이. 이 똑같은 원자냐, 사이즈가. 굉장히 부피가 커 보이죠? 실제로 하나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다 여기 있는 거를 요런 거를 할 때는 옆에 있는 거하고 해서 몇 쪽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하면 이쪽 걸 이리로 땡겨오면 다 해서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레티스 포인트예요.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 이 노란 거의 부피는 이 하얀 부피의 몇 분의 몇이 될까요? 4분의 1이에요. 이게 4분의 1로 보여요? 훨씬 커 보이죠?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자,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기까지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자꾸 공부해야지 이해도가 커지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FCC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태생이요. 마지막에 보이는 건 이렇게 직각으로 다 보여서 뭐 직각으로 뭐가 보이지만 실제로 태생은 어디냐? 벌집 모양을 쌓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120도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각도로 등장을 해요. 나중에 FCC를 보면. 좀 어려운 결정학을 여러분이 이제 3, 4학년 때 가서 혹시 선택해서 듣게 되면 결정학 요소로 볼 때는 FCC의 특징은 FCC 레티스의 특징은 이렇게 직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나중에서 120도씩 돌아갔을 때 똑같다는 시메트리를 120도에서 찾아내요. 왜? 출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걸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돌려서 직각좌표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처음에 레티스라는 것은 주위가 사방이 다 똑같은 포지션들이고 그 포지션을 가장 이제 공간을 구성하려면 축이 3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각각의 방향, 어떤 방향이 이런 데선 각도가 있죠. 다. 그게 꼭 직각일 필요는 없어요. 공간을 구성하는 각도로 나갔을 때 가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그러니까 기본 벡터가 되고요. 그쪽으로 가장 짧은 거죠. 레티스 포인트 간의 그쪽 방향으로.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 있으면 또 가서도 이거 2배, 3배 가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n이 1일 때 첫 번째 같은 것을 우리가 그쪽으로의 유니트 벡터라고 본다고요. 가장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 그거의 정수배를 한 데는 양의 정수배를 한 데는 항상 원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레티스 포인트가 있겠죠. 원자가 있다고 하면 뭐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레티스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다면은 이쪽으로 이제 세 축이 요 축과 요 축이 세 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이제 레티스 기본 트랜슬레이션 벡터니까 여기서 2배, 3배 이쪽에서 2배, 3배 가면 다 원자들이 레티스 포인트가 있겠죠. 자, 아까 이거를 FCC로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잡아가지고 편리하게 잡고 나면은 이게 한쪽의 길이가 이쪽이 이제 X 길이, Y 길이의 유니트 벡터니까 이게 A, 길이가 똑같으니까 A가 될 거 아니에요. 다 A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이만큼 가면은 A가 있고 또 A의 2배만큼 가면 또 있고 그러겠죠. 이쪽으로 가면 또 있고. 그리고 모든 레티스 포인트는 A 더하기 뭐 Y 방향으로 A 1대1. 그러니까 보통 뭐 LMN이라고 그러면은 LA 더하기 M 여기는 다 똑같은 길이니까 A 더하기 NA. 요런 데는 항상 레티스 포인트가 있겠죠. 이게 양의 정수면. 그리고 요게 기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기본 단위 세 방향으로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FCC에서 혹은 바디 센터도 마찬가지 바디 센터로 볼까요? 우선 바디 센터로 보면은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걸 이제 우리가 X축, Y축, Z축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0 원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요 채심에 있죠. 이런 점들은 나중에 배우지만 다 레티스 포인트를 000 세 디지트로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 X, Y, Z의 포지션을 나타내야 되니까 000으로 나타내는데 요 점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1, 1이기 때문에 반반반 가야죠. 벡터로 보면 반 가고 반 가야지 요 점 오잖아요. 그죠? 근데 레티스 포인트는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의 정수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레티스 포인트고 이게 레티스 포인트면 2분의 1, 2분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요. 정수배가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도 좋겠지만 여기서 볼 때 이런 점들을 유니트 벡터 가장 스몰리스트로 잡으면 이게 111이 돼서 이게 000일 때 얼마 100, 100 벡터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잡은 건 뭐예요? 스몰리스트 컨비니언트로 잡기 때문에 이 길이보다 이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스몰리스트 유니트 셀의 벡터를 기본 벡터로 잡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적으로 원자가 있는 포지션에는 분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가장 작은 유니트 셀을 잡으면 한 원자를 포함하는 걸로 잡으려면 이것은 그렇게 다 111이 되겠죠. 기본 단위니까. 그런데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각좌표계로 바꿔준 거거든요. 직각좌표계로 바꿔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를 이왕 바꿨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단위로 잡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가장 작은 셀의 한 변의 길이를 그 레티스 포인트를 표현하기 위해선 분수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작은 유니트 셀,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를 포함한 유니트 셀로 잡으면 이런 거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BCC 구조도요. BCC 구조 이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의 유닛셀 같지만 BCC를 이렇게 하면 무슨 피라미드 꼴이 되나요? 이게 뭐 피라미드 앞뒤로 붙여놓은 꼴이 되죠? 요 원자를 하면 이거 계속 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피라미드 같은 거에는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한 개 있어요. 그럼 부피는 이거에 얼마가 될까요?
BCC인데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고 이렇게 됐으면 그러면 이때도 이거 공간을 할 때 하나, 둘, 세 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이 정수배가 해당해요. 그러나 편하게 어떻게 잡았어요? 이게 더 편하거든요. 직각적 표계로.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변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혹시 혼동이 될지 모르지만 잘 들은 것을 자기 걸로 소화하면 큰 영양분이 될 거고요. 그냥 거기서 관둬버리면 혼동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중요한 두 개를 하니까 그 이론 덴시티 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더 공부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숙제도 나왔지만 공부해야 될 게, 그러니까 세상에 같은 사이즈의 동그란 굴을 가지고 아무리 치밀하게 만들어도 공간을 26% 이하로 줄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공간들이 남은 데가 있죠. 그 공간들에 뭐 작은 원소를 끼워 넣으면은 더 치밀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한 종류의 원자 갖고는 치밀하게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학문의 한 분야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치밀한 소결체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이즈를 섞어주게 돼요. 섞을 때 섞는다는 얘기는 뭐 이런 조그만 구멍을 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틈을. 그러면 이 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실이에요. 결정 구조를 이해할 때 특성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구실합니다. 그러니까 저 구멍이 이 빈틈이죠. 빈틈이 어디에 있고, 가장 큰 빈틈은 어디에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하드스피어 모델로 해서 딱딱한 굴을 집어넣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 반경이, 이 반경에 이걸 R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얼마가 되나요? 뭐 0.2R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0.25R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계산하는 게 다 기한데 그걸 알아야 돼요. 또 그것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자의 확산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들어가는 자리들이 아무래도 그런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지 다른 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그냥 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BCC도 그렇고요. BCC에서 어디에 큰 구멍이 있는지, 가장 큰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자리는 어딘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숙제에 있습니다. 찾아보게.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 상차원적으로 여기가 큰 공간이겠다 싶은데 가서 공간에 들어가는 그 원자의 비율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은 역시 어느 점에서 닿느냐를 가지고 해서 외부와의 관계를 끌어내야지만 그 자리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빈틈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또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로 남겨지고요. 그 또 하나, 아까 여기 보면 그 공간을 생각하는 데서 공간을 생각하는데 이런 공간을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위에 이렇게 밑에 세 개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었죠? 6개 원자가. 그랬을 때 두 번째 위에 원자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얼핏 볼 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 둘, 노란 게 위에 세 개가 있으면 그 사이에 구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틈이. 있겠죠? 6개의 원자가 쌓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공간 개념이 여러분이 잘 공간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처럼 굉장히 헷갈리는데 봐요. 여기가 이제 원자의 3개의 원자의 중심이라고 봐. 오케이? 자, 여기도 3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죠? 60도로 엇갈려 있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적당한 높이에요. 적당한 높이라는 것은 닿아야 되니까 딱 닿는 골에 가서 딱 끼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보아서 보면은요, 보이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 보면 하나, 둘, 셋, 사각형 위에 2개가 있는 피라미드가 아래 위로, 여러분이 한번 손을 이렇게 해서 돌려보세요. 피라미드에 아래 위로 피라미드가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땐 삼각형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각형으로 보인다는 게 정사각형 위에 꼭지점 밑에 꼭지점 해가지고 피라미드 모양처럼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가운데 틈은 원자가 몇 개가 쌓이고 있죠? 그 가운데 틈 주위에 원자가 코오디네이션 넘버가 얼마죠? 이 가운데 틈을 봤을 때 틈 6이잖아요. 6개인데 우리가 6개의 원자가 쌓이고 있는데 면은 피라미드니까 8개가 나오죠. 피라미드 면이 그걸 면으로 이어주면 8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위에 피라미드 하나 밑에 피라미드 하니까 4면 4면에서 그래서 면이 8개 원자는 6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옥타이드랄 사이트라고 그래요. 옥타이드랄 옥타브에서는 이런 자리라고 그래요. 옥타이드랄 사이트. 옥타브에서 나온 거예요. 옥타브가 8음이죠. 피아노의 옥타브, 한 옥타브가 8음이에요. 8면이라는. 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자리를 우리가 옥타이드랄 사이트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 저런 자리가 여기 있을 겁니다. FCC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원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자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원자 2개가 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2개를 갖다 놓으면 틈이 생겨요. 원자 2개가 있고 원자 2개가 있으면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 갖다 놓으면 틈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돌려보면 뭐가 되냐? 바로 이거 2개 붙여놓은 게 어떤 돌려보면 똑같은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거하고 이거 2개 붙여놓은 거하고 같아 보여요? 달라 보이죠? 이걸 2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이건 삼각형으로 보이고 이건 사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좌표가 달라 보이는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2개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예요? 정사면체죠. 삼각형 위에 하나가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정사면체, 면이 4개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저 사면체 아니에요. 그죠? 면 4개 나와요. 삼각뿔이니까. 그 4면은 우리가 4시라는 숫자를 옥타브에 대응하는 게 테트라예요. 테트라. 4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테트라히드랄 사이트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사이트들이 되게 큰 사이즈가 나오는 데가 이 옥타이드랄 사이트하고 테트라히드랄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가 그 위치를 찾아내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반경 대비 원래 있는 원자의 반경 대비 거기에 꽉 채워 들어갈 때 최대 반경 사이즈 나오겠죠. 그거를 계산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숙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꼭 해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2개의 구조예요. 기본이 되는 구조예요. 앞으로 이오닉 결합, 세라믹 결합에서도 기본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FCC 스트럭처하고 HCP 스트럭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